신학기가 돼서 애들이 선생님과 첫 대면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어떤 선생님일까? 학교에 꼭 한 명씩 있는 미친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미친 개가 담임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엄청 쫄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초짜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 대면의 모습이 어땠나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막 세게 나가요. 기선제압하고 표정도 엄하게 하고. 첫날 자세가 안 좋거나 뭐 하나 걸리면 막 혼나는 거예요. 딱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털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애들을 먼저 탈탈탈 털고 나중에 살살 풀어주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기선제압을 하고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애들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분위기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애들한테 이제 1년 내내 잡아먹혀버리는 거야. 일본이 조선을 1910년에 먹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요. 이때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방식도 동일해요. 초장에 강하게 기선제압해서 완전 털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자, 왜 이랬냐? 일본도 사실 초짜였던 거예요. 일본이 제대로 된 식민지는 조선이 처음이었다. 그 전까지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한 적은 있잖아요. 근데 통으로 식민지로 먹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조선을 먹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기분은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긴장했겠죠. 전쟁을 써서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를 꺾어서 이기는 것과 쭉 자리 잡고 차지하고 경영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니까.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경영하려고 했을까? 식민지에서 쪽쪽 뽑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을 완전 약탈하고 수탈해 버리려는 거예요. 조선의 땅도 다 뺏어가야죠. 쌀도 다 가져가야죠. 다 뜯어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놓고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눈치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조선이 식민지라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자기 원래 땅이 있고 자기 쌀이 있잖아요. 당연히 내 땅, 내 쌀을 눈뜨고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을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인들이 반항을 못하게 초장에 확실히 휘어잡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세게 나가야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생각한 가장 센 방법이 뭐냐면 군대식 통치인 거예요. 전 조선을 군대가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계엄령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조선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군인이 잡아가요. 민간인이 헌병대 끌려가고 영창 끌려가요. 막 거기서 두들겨 맞겠지. 학교 선생님들도 군복 입고 칼 차고 수업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어떤 학교 졸업 사진이거든요. 맨 앞줄에 앉은 군복 입고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졸업식만 봐서는 이게 일반 학교인지 군사 학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길 가다가 뭐 일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뭐 군홧발로 막 구타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일제강점기를 외정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군복 입은 일본군의 이미지를 딱 기억하세요. 완전 깡패. 일본군의 전형적인 똥색 군복 입고 조선 사람들 아무나 패고 막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은 거예요. 그렇게 1910년대를 가혹하게 통치를 받아서 굉장히 조선인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그 와중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1914년에서 1918년의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끝나게 됩니다. 세계대전을 처음 치렀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나라 꼴도 말이 아니고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엉망진창을 전후 처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후 처리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이 정합니다. 왜 전후 처리의 기준을 미국이 정하냐? 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결정지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가장 파워가 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제시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추창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이 스스로 자해 결정할 결자를 써서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 민족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쉽게 말해서 모든 민족은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면. 내가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서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내가 그냥 식민지배가 편하면 식민지로 남아도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인 거예요. 그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이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미국이 이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승전국 중에서도 지분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조선에서도 모여서 미국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미국 대통령이 독립하려면 독립해도 된다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더라. 야, 진짜? 야, 그럼 우리 조선도 독립이 가능해?
이렇게 의견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야, 그럼 모여서 독립을 한번 상의해보자. 그렇게 독립을 상의하다 보니까, 야, 독립을 상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독립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고 독립 시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야, 그럼 독립 선언과 독립 시위는 언제 할까? 당연히 사람 많이 모이는 날에 해야 효과가 많지. 그러면 언제 사람이 많이 모여? 그렇게 정한 날이 언제냐? 조선 고종의 장례식인 거예요. 마침 조선의 고종이 1919년 1월에 사망합니다. 이미 고종이 망한 나라 왕이긴 하지만 조선이 당시 망한 지 10년도 안 됐다. 아직까지는 고종이라는 왕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요. 민심이 안 좋아지겠죠. 고종이 당시 병치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으니까 야, 일본이 외놈들이 고종을 독살했다.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져요. 3.1운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당시 강압 통치를 해서 반발이 심했죠. 게다가 고종이 독살설로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민심도 안 좋아요. 게다가 멀리 미국에서 민족 자결주의니 뭐니 해서 독립의 이론적인 기반도 충족시켜줬어요. 마치 우리의 이 활동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고종이 죽었으니까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많이 모이겠죠. 3.1운동이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점차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고종의 장례일이 1919년 3월 3일인데 이것보다 이틀 앞서서 3월 1일에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3.1운동은 3월 1일에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3월 1일 하루 만에 대한독립 만세 이루어지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처음 시작돼서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진 게 3.1운동이에요. 축구 경기장 가면 파도 타기 하잖아요. 응원할 때 한쪽에서 와 하면 다음 쪽에서도 와, 옆에서도 와 이렇게 계속 함성이 퍼져나가면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3.1운동도 3월 1일에 시작했는데 조선 전국으로 몇 달 동안 파도 타기처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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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방으로 파도처럼 쭉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3.1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유관순 누님도 돌아가시고 한 거죠. 자, 3월 1일에 벌어진 3.1운동은 성공했을까요? 결국 독립이라는 그 목적 자체는 성공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조선인들이 이전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립시위가 전국으로 일어났잖아요. 여기저기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건 좋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어나니까 일본한테 다 각계격파를 당한 거예요. 힘이 뭉치지를 못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때 생각한 게 이대로 각계격파 당하면 힘이 약하니까 안 되겠다.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망명정부, 임시정부가 그때 중국 상하이에 세워지게 됩니다.